안녕하세요. 닥터 박민수입니다. 닥터 박민수는 항상 강조하죠. 얼굴에는 그 사람의 건강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도 환자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눈을 보세요. 혀를 보세요. 피부를 보세요. 이 세 가지에는 그 사람의 생체 나이와 내장 건강, 스트레스 지수, 노화의 흔적까지도 고스란히 나타나게 됩니다. 입술의 창백함은 빈혈의 가능성을 이야기하죠. 입가 주름의 방향은 스트레스와 수면 문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마의 주름은 때로는 간 기능의 저하 신호이기도 합니다. 혀의 색과 모양은 위장과 장 건강을 나타냅니다. 자, 이런 상태들을 잘 보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건강이고 그 사람의 인생이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 말에 아주 흥미롭게 맞닿은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서울 아산병원 구강악면외과 전문의 이주호 교수님이 쓰신 얼굴의 인문학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해부학적인 얼굴 설명을 넘어서 역사, 문화, 정치, 예술 속 얼굴의 의미를 인문학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스부르크 왕가의 주걱턱은 왜 그렇게 유전이 되었을까요? 영화 속 괴물 프레데터가 에일리언에게 진 이유는 턱 구조 때문일까라는 읽는 재미를 던져줍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우리 얼굴뼈에 새겨진 삶의 흔적을 해석하는 책이다. 자, 이제 저의 전문 영역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건강과 인간에 대한 이해와 이 책과의 연관성을 말이죠. 얼굴은 건강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프면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드러날까요? 바로 얼굴입니다. 입 주변이 헐고 눈빛이 흐려지고 턱이 뻣뻣해집니다. 근데 평소에 이 얼굴의 뼈, 즉 악면 구조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책은 그런 무심함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있죠. 우리가 웃고 말하고 먹고 이를 악무는 순간에도 얼굴뼈는 쉼없이 일하고 있다. 그 사실을 말이죠. 단단한 음식 한 입에도 턱관절과 주변뼈는 충격을 흡수하고 말 한마디에 입 천장과 혀, 턱의 미세한 조화가 요구됩니다. 얼굴은 단순히 미의 공간만은 아닙니다. 건강 상태를 드러내는 해부학적 보고서라고 할 수 있죠. 책에서 던지는 중요한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얼굴을 바꾸고 싶어 할까? 미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지만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려고 수술하고 교정하고 성형하는 이유는 단순히 외모 때문만은 아니죠. 인간은 좋아 보이고 싶다 보다 살아있고 싶다는 욕망이 더 강합니다. 이 책은 이런 욕망을 건강과 연결하기도 합니다. 얼굴뼈는 나의 유전적 기반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감정, 정체성까지 형성하는 기초 뼈대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노화의 또 다른 지점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노화라고 부르는 많은 증상들, 식기 불편함, 안면 비대칭, 관절통, 그 시작점은 사실은 뼈의 구조 약화와 기능 저하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양악 수술이 단순히 미용 목적이 아니라 기능 회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듯 얼굴뼈는 우리 몸 전체 건강에 조율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책에서 소개된 효종의 조기 사망이나 성냥공장 여성의 인학 같은 사례는 당시에 의학의 한계를 넘어 해부학적 이해가 왜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책 가장 인상 깊은 점은 해부학을 인문학적인 언어로 번역했다는 점입니다. 뼈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자세, 감정, 기억이 쌓이는 장수라는 사실이죠. 정두동 방사선 사진으로 히틀러의 신원을 확인했다는 이야기나 망자의 날 해고 마스크가 죽음을 넘어 기억의 아이콘이 되었다는 서술은 얼굴뼈가 역사적, 문화적 의미까지 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얼굴뼈 건강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책을 읽고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얼굴뼈 건강을 위한 5가지 실천 전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쪽 골고루 씻기. 턱의 좌우 균형이 얼굴의 대칭을 만든다.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은 턱관절의 태아를 부르고 심하면 편두통, 안면 비대칭, 어깨 통증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씹는 방향만 바꿔줘도 얼굴 균형과 건강이 달라집니다. 마그네슘과 비타민 D 챙기기. 뼈는 뼈대로 지켜야 한다. 얼굴뼈도 결국 뼈입니다. 골다공증은 단지 척추와 골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턱뼈의 약화, 치아 문제, 식기 기능 저하, 전신 건강 악화로 이어지죠. 얼굴의 단단한 구조를 지키기 위한 기본은 영양 보강입니다. 너무 늦게 자지 않기도 중요하죠. 자는 시간에 또 쉬어야 합니다.
턱관절은 자는 동안에도 무의식적으로 움직입니다. 늦게 자면 자율신경계가 불균형해지고 이갈이와 턱 긴장이 심해집니다. 피부 노화뿐 아니라 턱관절 노화까지 촉진됩니다. 이갈이 방지. 나도 모르게 뼈를 깎는 습관일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일부러 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무의식적인 이갈이와 이 악물기는 턱뼈 손상과 만성 두통의 주범입니다. 수면 마우스, 스트레칭, 림프 마사지도 도움이 됩니다. 얼굴을 쓰고 표현하고 웃으라. 표정은 뼈를 살리는 운동입니다.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웃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얼굴뼈도 기능을 잃고 퇴합니다. 자, 저는 이 책을 읽고 난 뒤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웃는 표정은 얼굴뼈를 가장 건강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얼굴의 인문학은 단순한 인문학 서적이 아닙니다. 건강진단의 감수성과 직관을 키우는 책이기도 합니다. 환자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보며 어떤 질병이 숨어 있을지 떠올리는 제 진료 습관처럼 여러분도 이 책을 읽으면 자신의 얼굴, 가족의 얼굴에서 건강 신호를 읽는 힘을 기를 수 있으실 것입니다. 얼굴의 인문학 이 책은 나의 건강은 내 얼굴에 있다는 닥터 박미수의 건강 신념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닥터 박미수였습니다.